윌스 공주 샬레옷은 왕실의 어린아이에서 영국 군주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9살의 나이에 그녀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놀라운 정확성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젊은 왕족으로 거듭났습니다. 윌리엄 왕세자와 캐서린 왕세자비의 둘째 아이이자 유일한 딸인 샬럿은 현대 왕실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왕위 계승 서열 3미이지만 그녀의 영향력, 대중 앞에서의 침착함,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칭호는 그녀의 나이를 훨씬 뛰어넘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여성, 즉 어머니 캐서린, 왕세자비와 큰 고모인 앤 공주의 지도 아래 샬럿은 앞으로 평생 동안 중요한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샬럿 공주의 현재 행보를 이해하려면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공식 석상에서 그녀가 왕실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왕실의 고위 구성원으로서 엄격한 의전 준수 대중의 이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샬럿 공주는 이러한 자질들을 타고난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동생들의 행동을 관리하며 아무리 역동적인 상황에서도 왕실의 품위를 지키도록 애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2025년 Trooping the Color 행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영국 군주의 생일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이 연례 군사 퍼레이드는 왕실 행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2024년 행사에는 하나 250명이 넘는 군인과 수백 명의 근위병, 그리고 약 8,000명의 관중이 퍼레이드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런던 시내를 행진한 후 왕실 가족은 버킹엄 궁전 발코니에 모였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하자 5살 배기 루이 왕자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의 격식을 잘 알고 있던 샬럿 공주는 즉시 개입했습니다. 방송을 분석한 전문 입술 판독가들에 따르면 샬럿 공주는 동생에게 그만둬야 해, 퍼레이드를 봐 라고 말했습니다. 루이가 반항적으로 안 할 거야 라고 대답하자 샬럿 공주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며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말했습니다. 루이는 그저 싫어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이대화 직후 웰링턴 공작의 예스 집무실에서 열병식을 지켜보던 루이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손을 등 뒤로 한 채 크게 하품을 했다. 그의 옆에서 샬롯은 미동도 하지 않고 예에 바르고 주의 깊게 군사훈련을 지켜보았다. 루이가 대중에게 유쾌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동안 샬롯의 행동은 자신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언니로서의 자연스러운 역할과 고위 왕족으로서의 엄격한 행동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 대규모 군사 열병식의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그녀의 모습은 성숙해가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샬롯 공주의 이러한 성숙함은 어머니와 함께 2024년 윈블던 남자 단식 결승전에 참석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 행사는 캐서린 왕세자비가 암 진단과 예방적 항암 치료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자리였기에 대중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었고 전 세계 언론은 두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했습니다. 가족의 건강 위기로 인한 엄청난 개인적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샬럿 공주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경기 내내 집중해서 관람하고 윈블던 관계자 및 선수들과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시종일관 눈을 마주치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왕실의 불안정한 시기에 영국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샬럿 공주가 왕실 업무에 순조롭게 적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멘토링의 결과입니다. 캐서린 공주는 2011년 왕실에 시집온 후 왕실 업무의 강도 높은 요구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들과 달리 캐서린 공주는 왕실 생활의 특수한 사회적 관습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사교계에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법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위 인사나 일반 대중과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고 무례하거나 거만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영국 왕실처럼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사회에서는 사소한 사회적 실수라도 쉽게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장기에 앤 공주는 캐서린의 멘토 역할을 맡았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부지런한 구성원인 앤 공주는 복잡한 사회 및 정치 환경을 헤쳐나가는데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캐서린에게 왕실 소통의 정확한 요령을 가르치며 권위를 드러내는 법, 회의 분위기를 조율하는 법, 그리고 까다로운 사회적 상황을 외교적으로 헤쳐나가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캐서린은 결국 이러한 기술들을 완벽하게 익혔고 이제는 이러한 왕실의 노하우를 샬럿 공주에게 적극적으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왕실 관계자들은 앤 공주의 영향력이 이제 샬럿 공주에게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앤 공주의 교육은 절학이나 정해진 행렬에 따라 걷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예절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녀는 샬럿 공주에게 왕실의 의무에 필요한 심리적 측면, 즉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 말하지 않은 사회적 신호를 읽는 법, 그리고 조용한 자신감으로 존경을 얻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카에서린, 왕세자비는 앤 공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앤 공주는 샬럿 공주에게 과거 캐서린 왕세자비에게 했던 것처럼 솔직하고 현실적이며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샬럿 공주는 왕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왕실 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 이러한 수준 높은 멘토링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증조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현재 앤 공주를 특징 짓는 차분한 강인함과 분별력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앤 공주의 최근 활동은 샬럿 공주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로 그 직업 윤리를 잘 보여줍니다. 2024년 여름 앤 공주는 자신의 가트컴 파크 영지에서 승마 사고로 뇌진탕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강인함을 발휘하여 거의 즉시 공식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파리로 건너가 올림픽 수영 선수 애덤 피티를 비롯한 영국 대표팀 선수들을 만나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에서의 앤 공주의 모습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그녀가 당당하고 열정적이며 주목받는 환경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앤 공주의 능력은 샬럿 공주에게 전수될 왕실 봉사의 본보기입니다. 샬럿 공주가 성장함에 따라 왕실 서열 내에서 그녀의 궁극적인 운명은 특정한 그리고 매우 권위 있는 칭호인 프린세스 로열을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이 칭호는 단순한 장식적인 존칭이 아니라 영국 왕실 여성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높은 지위이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칭호 중 하나입니다. 이 칭호는 찰스 1세 재위 시절인 1942년에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프랑스 혈통이었던 그의 아내 헨리에타 마리아 왕비는 프랑스 왕의 장녀에게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마담 로얄, 마담 로얄 이라는 칭호에 상응하는 영국식 칭호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샤를 1세는 장녀 메리 공주에게 프린세스 로얄 이라는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17세기 이후 이 칭호는 연장자 의무 그리고 왕위와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하며 군주의 장녀에게 남성 후계자에게 집중되었던 역사적 흐름의 균형을 맞추는 독특하고 높은 지위를 부여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린세스, 로열 칭호를 규정하는 법률은 엄격하고 매우 구체적이며 전적으로 현 국왕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군주가 즉위하면 왕위 계승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콘월 공작이나 로세 공작 칭호와는 달리 프린세스, 로열 칭호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주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왕실 칙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칭호는 세습되지 않으며 어머니에서 딸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칭호는 평생 동안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공주가 프린세스, 로열 칭호를 받으면 새로운 군주가 즉위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할 때까지 그 칭호를 유지합니다.
프린세스 로열 칭호는 종신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명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규칙 때문에 앤 공주는 1952년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직후 바로 프린세스 로열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조지 5세의 유일한 딸인 메리 공주가 이 칭호를 보유하고 있었고 1965년 서거할 때까지 유지했습니다. 공석이 생긴 후에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앤 공주의 37번째 생일 직전인 1987년 6월에야 공식적으로 프린세스 로열 칭호를 수여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프린세스 로열 칭호가 단순히 세습적인 권리가 아니라 오랜 기간 헌신적인 공직 생활을 통해 얻은 연계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격한 역사적 규칙을 샬럿 공주에게 적용하면 그녀가 프린세스 로열 칭호를 물려받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앤 공주가 프린세스 로열 칭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앤 공주는 종신 재위권이 있으므로 찰스 3세의 재위 기간 동안 그리고 어쩌면 윌리엄 하우세의 재위 기간까지도 이 칭호를 유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앤 공주가 살아있는 한 샬럿 공주는 프린세스 로열 칭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찰스 3세에게는 딸이 없으므로 칭호를 계승할 수 있는 중간 세대가 없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샬럿 공주는 찰스 3세의 장녀가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 앤 공주가 서거하여 칭호가 공석이 된다면 윌리엄 왕자는 왕실 특권을 행사하여 샬럿 공주에게 공식적으로 프린세스 로열 칭호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의 즉위와 앤 공주의 서거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샬럿 공주는 프린세스 로열 칭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엥 공주의 딸인 자라 틴달에게 프린세스 로열 칭호가 계승되지 않는 이유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라 틴달은 현재 왕위 계승 서열 21입니다. 앤 공주는 군주가 아니므로 그녀의 딸은 군주의 장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라는 프린세스 로열 칭호에 대한 헌법적 또는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프린세스 로열 칭호의 계승은 특정 여성 혈통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따라 세대를 거쳐 수평적으로 계승됩니다. 왕실 칭호에 관한 역사적 규칙은 여전히 엄격하지만 왕위 계승 서열을 규정하는 헌법 조항은 최근 혁명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샬럿 공주의 역사적 중요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영국 군주제는 남성 우선 상속 제도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이 구시대적인 법에 따라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남성 상속인은 여성 형제 자매보다 왕위 계승 서열에서 자동으로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만약 이 법이 오늘날까지 유지되었다면 2018년 루이 왕자의 탄생으로 샬럿 공주는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나 동생에게 왕위 계승권을 양보해야 했을 것입니다. 앤 공주 역시 이와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둘째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앤드류 왕자와 에드워드 왕자의 탄생으로 왕위 계승 서열이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 제도 내에서 성평등의 필요성을 인식한 영국 정부와 영연방 왕국들은 2013년 왕위 계승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법률은 남성 우선 상속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절대적 장자 상속 제도로 대체했습니다. 절대적 장자 상속 제도 하에서는 왕위 계승 순서가 성별과 관계없이 출생 순서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됩니다. 이 법은 2011년 10월 28일 이후 출생한 모든 사람에게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샬럿 공주는 2015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헌법 개혁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2018년 4월 루이 왕자가 태어났을 때 샬럿 공주는 왕위 계승 서열 3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샬럿 공주를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왕위 계승 서열에서 남동생보다 높은 순위를 유지한 최초의 영국 공주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그녀가 왕실과 가까운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도록 하며 이전의 공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제도적 권위를 그녀에게 부여합니다. 회원법상 보장된 지위와 평생에 걸친 왕실 의무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는 자녀들이 궁궐의 엄격한 틀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왕실 자녀들의 심리적 안녕은
웨일즈 왕자와 왕세자비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는데, 이는 후계자와 예비 후계자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왕위 계승 서열이 높은 사람의 동생들, 즉 예비 후계자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권위를 제한하는 왕실이라는 제도 안에서 삶의 목적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거릿 공주, 앤드류 왕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해리 왕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샬럿 공주와 루이스 공주가 이러한 제도적 소외를 경험하지 않도록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왕세자비는 전통적인 왕실 행사 참여 외에도 개인적인 포부와 잠재적인 진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왕실 관계자와 궁궐 소식통에 따르면 샬럿 공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열망은 아버지 윌리엄 왕자와 국민보건서비스 NHS 직원들이 수행하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해 나눈 심도 있는 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린아이이지만 그녀의 부모는 이러한 포부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샬롯은 공식 석상에서 동생들을 돌보는 모습에서 자주 드러나듯이 타고난 배려심이 깊어 의료계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녀가 장차 간호사로 활동하든 아니면 이러한 열정을 바탕으로 의료계와 최전선 의료진을 위한 자선 활동에 힘쓰든 부모는 그녀가 왕실의 부속품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샬롯 공주만이 왕족이 아닌 다른 직업을 꿈꾸는 웨일스 어린이는 아닙니다. 2018년 윌리엄 왕자는 켄싱턴 궁에서 열린 스코틀랜드 야드 기념 리셉션에서 조지 왕자가 경찰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조지 왕자가 경찰차와 장난감에 푹 빠져 있었고 진심으로 경찰이 되는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윌리엄 왕자 자신의 어린 시절 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전기 작가들에 따르면 어린 윌리엄 왕자는 어머니에게 커서 경찰이 되어 엄마를 돌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해리 왕자는 안 돼, 넌 왕이 되어야 해 라고 놀렸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루이 왕자 역시 군대에 입대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23년 5월 자선모금 행사 빅 헬프 아웃에 참여한 한 자원봉사자는 루이 왕자에게 커서 화가가 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루이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아니요, 전투기 조종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그의 가문이 가진 오랜 군사적 유산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공군에서 수색 구조 조종사로 복무했고 할아버지인 찰스 왕세자 역시 영국 공군과 해군에서 오랫동안 복무했습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이러한 현실적이고 민간인으로서의 열망을 인정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현대적인 맥락에서 공직 봉사를 이해하는 왕족 세대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샬롯 공주는 헌법상 지위, 미래의 자기, 그리고 개인적인 포부를 넘어 현재 영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일 런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녀의 탄생은 국제적인 축하 행사였으며 군 예포 발사와 런던 주요 랜드마크의 분홍색 조명점 등으로 기념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는 의미로 그녀의 이름인 샬롯 엘리자베스 다이애나가 발표되자마자 그녀는 순식간에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처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은 곧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지는데 소매 분석가들은 이를 흔히 샬롯 효과라고 부릅니다. 샬롯 공주가 특정 브랜드의 의류 신발 액세서리를 착용한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 해당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몇 시간 만에 순식간에 매진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국 디자이너와 해외 소매업체 모두에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유명 독립 브랜드 가치평가 컨설팅 회사인 브랜드 파이나엔스는 종합적인 소매 분석을 통해 샬롯 공주가 평생 동안 영국 경제에 30억 파운드 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024년 8월 경제 전문지 리디어스 다이제스트는 이 수치를 조정하여
샬럿 공주의 평생 경제적 가치를 무려 46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많은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는 샬럿 공주가 단순히 명목상의 인물이 아니라 영국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살아있는 자산임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소비 행태를 좌우하는 그녀의 능력은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린이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웨일스 공주 샬럿은 고대 영국 전통과 현대 제도 가역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왕위 계승 서열 3위인 그녀의 지위는 퍼스 협정의 절대적 장자 상속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남동생에게 왕위 계승권을 빼앗길 염려가 없습니다. 앤 공주의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멘토링과 어머니 캐서린의 변함없는 지도 아래 성장해 나가면서 그녀는 왕실의 의무가 요구하는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부담들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샬럿 공주는 역사적으로 아버지의 즉위와 증조모의 서거 이후 평생 동안 유지되는 명예로운 왕족 칭호를 물려받을 운명이지만 동시에 궁궐이라는 화려한 틀을 벗어나 간호사로서의 경력과 같은 개인적인 포부를 추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영향력과 타고난 대중 이미지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샬럿 공주는 왕관의 무게를 존중하면서도 21세기에 맞는 군주제를 재정의하는 데 필요한 독립성을 갖춘 궁극적인 현대적 왕족으로 세심하게 육성되고 있습니다.